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삶을 정말 뭐랄까 엄청난 속도로 바꾸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속도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나랑 정확히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네, 그렇죠. 워낙 변화가 정신없이 빠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 특히 투자라든지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면 분명 큰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특정 기업을 통해서 AI 시대의 큰 그림을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업은 빅베어 아이, 빅베어.ai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통해서 최근 AI 투자,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의 흐름이라든지 또 경쟁 구도 같은 걸 아주 흥미롭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마리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빅베어 아이, AI 시대의 살아온 투자 물결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발췌한 그 핵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료가 빅베어 아이라는 기업의 현재 상황, 재무 상태라든지 경쟁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당히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 기업 하나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빅베어 아이를 일종의 렌즈처럼 사용해서 현재 AI 산업, 특히 이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서 격변하는 그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라는 큰 배경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떤 기회를 맞고 있는지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요. 이게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나 투자 전략 같은 것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거대한 배경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OB3 법안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예산안 통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그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총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안보부에 투입됩니다. 근데 단순히 액수만 큰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그렇게 집중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경보안 강화 기술, 예를 들면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같은 거요. 그리고 생체인식 기술, 또 자율 시스템을 위한 드론 기술, 심지어는 첨단 조선 기술까지 이게 전부 AI랑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예산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 특정 첨단 기술 분야의 패권을 확실히 잡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국방력 강화 이걸 넘어서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의 어떤 안보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인 역량을 확 쏟아붓겠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겠네요. 정부가 주도해서 특정 기술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앞으로 어떤 기술 혁신을 또 촉발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또 기존 강자들하고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바뀔지 이걸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건 정말 그냥 미국 정부 예산 이야기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관련 산업의 미래 지형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점을 여러분께서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빅베어 아이, 이 회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국방, 안보, 물류 분야 AI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OB3 법안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네. 빅베어 아이의 핵심 사업 영역하고 주력 제품들이요. OB3 법안이 딱 목표로 하는 그 기술 수요하고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뭐랄까 마치 이 법안을 미리 알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예를 좀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대표적으로 베리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생체 인식 기반의 신원 확인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국경 검문소나 주요 보안 시설에서 사람들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OB3 법안의 그 국경 기술 강화 목표랑 딱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컨덕터 O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드론이나 무인 차량 같은 자율 시스템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 분야에서 자율무기 체계라든지 감시 정찰 시스템 고도화 수요에 딱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심야도 AI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항만이나 대규모 물류 창고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솔루션이에요. 선박 입출항 관리라든지 화물 이동 최적화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군수물자 보급이나 국가 기관 시설 운영 효율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정말 OB3 법안의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 최근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미 uk군과의 계약이 지연됐다고요? 이게 좀 걸리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예상했던 미 uk군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좀 늦어지면서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손실폭도 예상보다 좀 커졌습니다. 단기적인 실적만 보면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 계약이라는 게 원래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재무 상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언급도 있단 말이죠. 현금 보유액이 무려 3억 9,100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이 두 가지 좀 상반된 정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실적은 안 좋은데 현금은 많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단기적인 계약 지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3억 9천만 달러라는 그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요. 빅베어 아이가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은 단순히 비상자금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R&D 투자를 늘려서 기술적인 우위를 더 확실하게 다질 수도 있겠죠. 즉, 단기 실적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재무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만드는 그런 재무 상태라는 거군요. 게다가 미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특히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파트너십 이야기도 좀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동 같은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UAE는 최근에 AI를 포함해서 첨단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거든요. 빅베어 아이 입장에서는 미국 외의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또 잠재적으로는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른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킬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게 그 자체로 어려움과 리스크가 따르긴 하지만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비스를 법안이라는 시대적인 기회를 맞았고 단기적인 실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갖췄고 게다가 글로벌 확장까지 모색한다. 확실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리가 없겠죠. 특히 정부나 국방 분야는 이미 쟁쟁한 기업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죠. 특히 빅베어 아이가 주력하는 그 연방 정부, 국방 관련 AI 시장에는 이미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핵심 경쟁자로 두 기업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죠. 바로 팔란티어하고 C3 AI입니다. 아, 팔란티어요. 팔란티어는 정말 이 분야의 거물 중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빅베어 아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CIA, FBI 같은 핵심 정부기관들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정부기관이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거요. 이 분야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빅베어 아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연방정부 시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린 이 팔란티어의 벽을 넘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일 수밖에 없죠. 빅베어 아이의 연방사업 목표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3.AI는 팔란티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쟁의 양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C3.AI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팔란티어가 주로 정부나 정보기관에 집중한다면 C3.AI는 물론 국방 분야 사업도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에너지, 제조, 금융, 유틸리티 이런 훨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AI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더 주력합니다. 특정 산업 분야, 그러니까 버티컬 시장에 깊숙이 파고드는 빅베어 아이와는 달리 C3.AI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다 좀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 강도는 팔란티어보다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는 여전히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정부 시장의 절대 강자 팔란티어가 딱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좀 더 넓은 산업을 아우르는 C3.AI가 있다. 이런 구도군요. 빅베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이런 환경 속에서 빅베어 아이가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은 빅베어 아이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차별화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단순히 OB3 법원의 수혜를 받는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 예를 들어 생체 인식, 베리스캔이나 자율 시스템 제어, 컨덕터 OS, 물류 최적화, 10야드 AI 같은 특정 영역에서 팔란티어나 C3.AI가 제공하지 못하는 혹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적 깊이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일종의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어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도 이 경쟁 구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이 어떤 강점을 내세우고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AI 산업의 그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AI 기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략과 싸움의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난 3개월 동안 빅베어 아이 주가가 23.5%나 상승하면서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곧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이런 상승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OB3 법안 통과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빅베어아이의 기술 포트폴리오와 정부 투자 방향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또 탄탄한 재무 상태 같은 것들, 이런 걸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 및 국토 안보 분야에서 이 회사의 역할과 입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미래의 성공을 다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결코 아니죠.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을 쭉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연방정부 계약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게 여전히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정부 계약은 규모가 클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라든지 예산 삭감 혹은 행정 절차 지연 같은 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겪을 수가 있어요. 2분기 실적 부진을 야기했던 그 미 육군 계약 지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정부 계약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이나 M&A 같은 그런 확장 전략에도 위험은 따를 텐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 그리고 충분한 자금, 아까 말한 3억 9천만 원 달러 현금, 이게 있더라도 그걸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나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면 그 두 조직의 문화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전략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되는 거죠. 결국 OB3라는 거대한 순풍과 튼튼한 재무 상태라는 돛을 달고는 있지만 저 앞에는 팔란티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또 정부 계약의 변동성이라든지 실행 리스크 같은 암초들도 잘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정확히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빅베어아이의 미래는요, AI 산업 전반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거시 환경, OB3 법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회, 또 글로벌 확장 가능성, 탄탄한 재무 상태라는 순풍과 동시에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 정부 계약 의존성, 그리고 실행 리스크라는 역풍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복합적인 방정식의 결과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가올 그 세대적인 AI 투자 흐름 속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은 충분히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OB3 법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빅베어 아이라는 서핑보드에 올라탄 한 기업의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부의 투자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술 포트폴리오, 또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강력한 재무 상태,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그런 야심찬 행보라는 기회의 측면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동시에 팔란티어와 C3AI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 또 정부 계약에 따르는 필연적인 변동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수반되는 실행 리스크라는 도전 과제 또한 균형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빅베어 아이가 단순히 OB3 법안의 수혜를 받아서 정부 계약을 따내는 수준, 이걸 넘어서서요, 장기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거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혁신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 스펙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요, UAE와의 파트너십 같은 이런 글로벌 확장이 단순히 매출처를 다변하는 것, 이걸 넘어서 빅베어 아이의 핵심 기술 역량이나
사업 전략 그 자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혹시 특정 지역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술을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찾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과정이야말로 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만의 통찰력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빅베어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AI 산업의 이 복잡한 지형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